안녕하세요. 캐나다 해밀턴 맥마스터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소아정신과 의사 민소윤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부모님들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12살에 캐나다로 이민 간 후로 거기서 자랐고 공부를 해서 한국말이 서투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마스터 소아정신과 병동에 입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살 생각이나 자살 시도입니다. 캐나다와 한국을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자살은 청소년 사망 이유 중 가장 높은 것 중 하나죠. 미국에서 작년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 중 9%가 자살 시도를 한 경험이 있고 19%가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만난 부모님들 중 많은 분들이 아이가 자해행동을 하거나 자살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아셨을 때 굉장히 당황하시고 감정적으로 힘들어하시고 무서워하십니다. 당연합니다. 아이가 죽고 싶다는 얘기를 했을 때 아니면 자살 시도를 했을 때 부모로서 가슴 아프고 아이를 잃을까 두렵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닐까 싶어 죄책감도 들 수 있죠. 또는 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지 아이를 이해하기 힘들고 이 상황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이와 자살에 대한 얘기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정신과 의사나 치료 전문의들도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자살에 대한 대화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부모님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살에 대해서 얘기를 함으로써 혹시 아이에게 나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혹시 내가 죽음에 대한 질문을 해서 그 전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아이가 자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아이가 자살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얘기할 텐데요. 그 전에 청소년들의 자살 위험 요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할 때는 죽음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 생이 끝나기를 바라기보다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감정이 너무 힘들어서, 견디는 방법을 몰라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강한 절망감에서 해방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실 죽음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죠. 죽음이 가져오는 신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없어진다는 두려움은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택한다는 건 이 두려움보다 더 고통스러운 감정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이 아픔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겠죠. 청소년 자살 위험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우울증, 불안장애, 조울증 등 정신질환도 포함되지만 자살 생각이나 시도를 한 아이들 중 정신질환이 없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ADHD,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가 없더라도 아이가 충동적인 면이 강하면 자살 시도 위험이 높아지고요. 약물 물질 사용 장애가 없더라도 술을 마실 경우, 특히 취한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떨어지고 충동적이기 때문에 자살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신병이 있어야만 자살을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아이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자살 생각으로 이끄는 트리거 가장 흔한 세 가지는 뭘까요? 첫째, 대인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 가족과의 충돌, 특히 부모님과 심하게 싸웠을 때, 또는 친한 친구와 사이가 틀어졌을 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와 헤어졌을 때. 둘째, 학교 폭력. 한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 성학대,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왕따 당하거나
사이버 폭력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프레셔, 압력, 그리고 학교 성적과 연결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수치심이 커지고 심리적으로 고통스럽고 외롭습니다. 청소년들 중 자살을 생각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는 말이 I'm worthless. 나는 가치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I'm unlovable.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요. 아니면 I'm a burden to my family and friends. 나는 가족과 친구에게 짐이에요. 이런 생각들이 강해졌을 때 내가 기댈 사람이 없고 이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자살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와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가 느끼는 고통에 공감해 주시고 너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어. 사랑받고 보호받고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부모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시되 부모님이 사시는 오직 하나의 이유라고는 하지 마세요. 나는 오로지 너 때문에 산다. 이렇게 말하시면 얼마나 아이한테 부담이 되고 무겁겠어요. 이런 메시지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내가 부모님을 실망시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지나친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와 얘기를 할 때는 차분하게 부모님 스스로의 감정을 진정시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자살 생각을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얘기했을 때 당황하시고 무섭고 또는 화가 나실 수 있어요. 심호흡을 천천히 몇 번 하시고 스스로의 감정은 옆에 잠시 놓으시고 아이의 감정에 주의하세요. 만약 부모님 스스로의 감정적인 반응이 커서 눈물이 나오시거나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시면 엄마는 괜찮다고 아이를 안심시켜 주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16이라는 나이에 너한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덜 고통스럽다고 생각되니? 추궁하듯이 물어보시지 마세요. 넌 도대체 왜 죽겠다는 거야? 넌 왜 그렇게 나약하고 비판적이니?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도 피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길래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뭐가 널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건지 엄마는 알고 싶어. 엄마한테 얘기해줘. 그렇게 말하시고 아이의 말에 집중해서 듣고 공감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해도 별로 달라진 건 없고 그러다 보니 외롭고 힘들었겠다. 다른 애들이 너를 저격하는 말들을 SNS에 자꾸 올리니까 억울하고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무서웠구나. 이대로는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구나. 그럴 수 있겠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힘들었겠다. 이렇게 아이가 겪고 있는 고통에 공감해 주시는 게 자살하겠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공감 후에는 감정과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는 점이 모든 감정과 생각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되는 생각과 감정은 없습니다. 슬픔, 자괴감, 수치심, 외로움, 분노, 이 모든 감정들은 아무리 강해도 언젠가는 변합니다. 완전히 없어지지 않더라도 그 정도는 약해집니다. 자살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 죽는 게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생각 또한 바뀝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감정은 없어. 지금 네가 느끼는 이 큰 고통스러운 감정도 언젠가 약해지고 조금씩 없어질 거야. 힘든 감정과 생각들이 지나가는 동안
견디는 이 시간이 힘들겠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감정을 조금이라도 견딜 수 있는 법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아주 강해졌을 때 행동을 조금이라도 늦추는 거죠. 행동을 늦추는 동안 고통스러운 감정이 조금은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 고통이 다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견딜 수 있을 정도로만 강도가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Distress Tolerance Strategies, 고통스러운 감정 견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4가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부르는 Boxed Breathing인데요. 천천히 크게 컨트롤하면서 호흡하기. 정사각형을 상상하면서 셋을 세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셋을 세면서 호흡하고 다시 셋을 세면서 숨을 내뱉고 셋을 세면서 호흡합니다. 두 번째는 self-soothing, 스스로에게 위안이 되는 걸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향이 좋은 로션 바른다든지 따뜻한 물로 목욕하기, 부드러운 담요 두르기 등등. 세 번째는 distraction, 생각을 전환할 수 있도록 다른 것에 집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악 듣기, 책 읽기, 게임하기, 재밌는 영화 보기, 아니면 그림 그리기 등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elf-talk, 스스로에게 해주는 긍정적인 위로가 되는 말도 도움이 됩니다. This too shall pass,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 심플한 말은 많은 사람들이 쓰는 self-talk 예 중 하나입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카운셀링 할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life worth living for,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 어떤 건지 앞으로 미래를 생각했을 때 1년, 5년, 10년 후 어떤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지 이야기를 통해서 희망을 조금이라도 아이가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내가 살만한 삶은 어떤 건지, 어떤 삶을 살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이 고통을 견딜 만한 가치가 있는지, 지금 내 삶에 어떤 부분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살고 싶은 이유나 삶의 의미를 주는지 얘기를 해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많은 경우 가족, 친구, 외환견일 수도 있고요. 장래 희망,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아주 작은 기쁨이라도 나한테 일상생활의 위로가 되는 일, 재밌는 일, 또는 보람을 느끼는 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부모님들이 꼭 하셔야 될 거는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약이나 칼, 술 같은 것들을 손이 쉽게 안 닿는 곳에 두세요. 가능한 한 약 경우에는 조그만 금고를 사셔서 그 안에 넣고 잠가 두시면 더 안전하죠. 그리고 높은 층에서 사시는 분들은 창문 윈도우 스토퍼, 창문이나 베란다가 완전히 열 수 없게 막아주는 장치를 사셔서 설치를 하시면 순간적으로 죽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을 때 행동으로 옮기는 그 단계가 늦춰지면서 고통적인 감정이나 그 충동적인 생각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자살 충동이 높아져서 입원한 17살 환자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부모님이 이민 1세시고 신앙심이 깊으셔서 다른 친구들보다 부모님과 세대 차이, 문화 차이가 더 컸어요. 어렸을 때는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이 막내딸한테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자기가 레즈비언 동성 연애자라는 거였어요. 우울증, 사회 불안
장애 증세 등으로 학교 성적도 떨어졌고요. 이 상황에서 이 환자 아이가 가장 절망스럽게 느꼈던 게 내가 하는 모든 게 부모님한테 실망이다. 부모님은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시지 못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타고난 기질이나 성향, 재능, 좋아하거나 앞으로 하고 싶은 것, 만나는 친구들, 이 모든 면이 부모님 마음에 꼭 들 수는 없어요. 부모님도 사람인데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나 선택에서 실망을 느낄 수 있고요. 저는 실망한 습관들을 아무렇지도 않은 척 부모님 감정을 모두 다 감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부모님이 실망하시는 순간들이 많으시면 내가 거는 기대가 지나친 건 아닐까? 내 욕심이 아이한테 과연 도움이 될까? 아이한테 적합하지 않는 걸 바라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실망하시고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건 부모님 몫이에요. 부모님이 느끼시는 실망감을 온전히 아이의 탓으로 아이가 책임져야 할 부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행동에서 왜 실망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넌 항상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 엄마가 이 부분에서 네가 한 이 행동에서 실망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좋겠죠. 제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배수지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안나를 얼마 전에 봤거든요. 거기서 안나가 이런 말을 해요. 부모님한테서 독립하는 과정에서 부모님 실망시킨 거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제가 병원에서 봤던 그 환자한테 드라마 주인공이 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님이 실망하시는 건 그럴 수 있어. 어쩌면 모든 인간관계에서 서로에게 실망감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당연한 걸 수도 있어. 그 실망감에서 오는 죄책감을 조금씩 내려놓자. 자살을 생각하는 아이와 어떻게 대화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지 얘기해 봤는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이의 고통스러운 감정에 공감해 주시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걱정하신다는 거, 그리고 아이가 보호받고 도움받을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두 번째, 지금 고통스러운 이 감정이 언젠가는 지나갈 거라는 걸 상기시켜 주시고 이 힘든 감정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세 번째, 지금의 고통스러운 순간을 견딜 가치가 있는 아이한테 의미가 있고 앞으로 살만한 삶은 어떤 건지 같이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칼이나 약, 술을 쉽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치워주시고 창문이나 베란다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도록 윈도우 스토퍼를 설치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자살 생각을 구체적으로 한다면 꼭 전문의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아정신과 전문의 민소윤이었습니다.